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현재 미국의 시장은 지난주에 있었던 패드 의장의 발언 때문에 그 후폭풍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가 믿고 투자를 하고 있는 좋은 투자 종목들을 믿으면서 좋은 투자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그럼 이번에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크게 하락을 했었지만 이번에도 시장은 계속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가면서 패드 주요 인사들의 추가적인 발언에 대해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29일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57%가 더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0.67%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역시 마이너스 1.02%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번에도 S&P 500 지수는 추가적으로 다시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는 4,000선에 가깝게 시장이 다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패드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어떤 발언들을 하는지 확인을 해가며 시장은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지난 패드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다들 나름대로의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이번 발언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 주목할 포인트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약간의 고통이 따라올 거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따라올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최선을 다할 거라는 패드의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매우 제약적인 통화의 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높아진 기준 금리를 패드가 곧바로 내리지 않고 장기간 유지를 하면서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두고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결국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 무엇보다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최우선적인 초점을 두겠다라고 발언을 한 거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패드가 모든 투자자들이 원하고 있을 내년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은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원래부터 패드는 한결같았는데 최근에 시장이 너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급등을 하니까 이를 잠재우려고 한 것이 아닐까 싶고요. 오히려 필요 이상의 상승은 언제나 다시 큰 하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패드 의장의 발언은 적절했다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길어지고 있고요. 강달러 현상도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이 빠르게 회복을 해서 강세장을 받아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기업들의 실적이 잘 선방을 해주고 있었는데 너무 길어지는 인플레이션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시장의 악재들이 결국에는 기업들의 실적을 악화시킨 다음에 시장까지도 다시 한번 끌어내린다는 약세장의 4단계를 겪어야 본격적으로 시장이 회복을 하면서 강세장이 올 건지 개인적으로는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그리 사정이 좋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 성장의 목표치하고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 예상치가 이번처럼 크게 벌어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의 경기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원인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강압적인 통제가 지속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록적인 폭염과 전력난으로 인해서 일부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한 것도 경기 둔화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시장은 기업들의 실적에 의해서 크게 좌우가 될 텐데요. 시장의 악재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도 하락을 하게 될 거고요. 반대로 계속해서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놓게 되면 시장은 다시 반등을 하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해 나갈 겁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역시나 현재 인플레이션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악재들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역시나 경쟁에서 항상 이길 확률이 높은 우량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겠죠. 지수인 S&P 500 지수나 나스닥 100 지수에서도 상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안심을 하면서 투자를 해도 좋은 분야는 저는 항상 우량주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항상 우량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나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 그리고 최근에는 킨덱스 글로벌 브랜드 탑10 블룸버그 ETF를 주목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과연 좋은 성과를 돌려줄 수가 있을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적으로 미국 테크 탑10 ETF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ETF와 더불어서 투자 비중을 높여가는 중이고요. 이번 조정장을 기회로 삼아서 수량을 늘려나가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쉽게도 최근에는 또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샀다가 팔았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거나 투기성 상품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한 번씩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항상 많이 아쉬울 따름이고요. 저는 저의 투자의 가치관대로 우량주 투자와 장기 투자, 그리고 적리식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즐거운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